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 결집하면서 어쨌든 국민의힘 쭉 올라가고 민주당도 올라가느냐, 뭐 중도층이 줄어들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30%대로 지금요, 20%대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이 50%가 넘게 나온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38.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선거의 특징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잘 모릅니다. 후보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약도 잘 몰라요. 공약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후보도 모르고 공약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낮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냥 정당 보고 찍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만큼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 선거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선거 중에서 전형적인 당 보고 찍는 선거, 그게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시장 군수이름 얼마나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거 모른다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시장 군수 이름, 저도 조광한 남양주 시장 잡혀 들어간 다음에 권한 대행이 누군지 모릅니다. 부시장 하던 사람이 권한 대행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체크도 안 했어요. 조광한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야? 누가 권한 대행 하고 있어? 그걸 제가 뭐 찾아봤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상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이걸 어부라는 인간도 자기 사는 기초단체장 시장 이름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당 보고 찍는 선거고, 일단 분위기에 휩쓸리는 선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당 간판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데, 당 간판. 이 당 간판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국의 판세가, 이 전국 모든 선거의 판세가 좌지우지된다. 후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당 간판이 누구냐가 후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 간판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간판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겠어요? 뭐 김은혜 경기지사요? 이준석 대표요? 아니죠, 여러분. 집권당의 간판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간판이죠. 그리고 취임한 대통령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요 근래에 엄청난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죠. 새 정부 출범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열린 음악회가 여러분 시청률이 높았대요. 일단 많은 분들이요, 청와대가 궁금했었던 거야. 개방된 청와대, 정화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간 그 청와대가 되게 궁금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시청률 높아. 그러니 윤석열이 하드캐리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2.1% 상승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임하기 전 당선인의 지지율이 되게 낮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딱 이렇게 취임하고 이제 뭔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뭐 용산 그것도 저거로 옮기면 뭐 난리 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멀쩡하네.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아침에 길이 저것 때문에 밀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쟤네들은 용산 시대가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 와서도 별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판 세력이 난리를 친 거에 대비 세상이 너무 정부가 출범돼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안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이끄는 대통령, 우리가 또 임기 초에 허니문 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쭉 올라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당 지지율이 후보자 지지율을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집권 여당의 간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간판이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죠. 아니 저는요 지금 송영길 후보가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모욕을 준다 그러는데 참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범죄 피의자가 된 게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아니 그 수사가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개시된 수사예요 여러분. 대장동이 됐건 경기도 법카 사건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사건 수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했나요?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검찰을 운운하던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겁니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지 검찰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검수완박 해놨잖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놔서 경찰이 쭉 수사를 하고 당신 정부에서 쭉 수사를 해놨던 건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 개혁이건 간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뭐라고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득세할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공수처 만들고 뭐 그러면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검찰은 다시 득세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 해놓고요. 그래놓고서 지금 검찰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이 월권을 하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봅시다. 그럼 당신들이 한 개혁은 뭐야? 그러면 스스로 당신들이 한 검찰 개혁은 정권만 바뀌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네? 그러면 그런 거 왜 했어? 그냥 어차피 정권 바뀌면 상관없는 거면 그럼 당신들은 검찰 개혁 뭐 한 거야? 뻘짓한 거야? 아무튼요 민주당 있잖아요. 뭔 말만 하면 자기 당착이죠. 응?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 말이 안 되는 거야. 지들 말하는 게 지들이 했었던 일을 씹는 거죠.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메인 간판이고 박지원이 서브 간판인데 여러분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젊은 사람은요 어떤 비판을 한다거나 혁신을 한다거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는 비판을 하고 새로운 물결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 행정 능력을 어필해야 되는 선거인데 아직 취직도 안 해보고 뭐 N번만 추적단 뭐 이렇게 불꽃 뭐 이런 거 했었던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경력이 유일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게 지방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죠? 생활밀착형 행정능력을 어필해야 되는 이 지방선거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돼요? 미스매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N번방 같은 세상이 있고요. 거기서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은지 아네요. 악마예요. 걔네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 그래. 그건 어른들이 모르고 뭐 젊은 사람들이 알고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지방행정, 지방에서 있는 각종 인허가 뭐 그 열망, 그 지역에 있어서 현안, 난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지방 정치에서 박지원이 어떤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정장 같은 거 입을 때 와이셔츠 같은 데도 이렇게 헤벨레한 정장을 입고 정말 어색한 뭐를 봐도 사회초년생 느낌이 퍽퍽 나는 박지원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메인 간판, 박지원의 서브 간판 이걸로 이런 간판으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삽질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이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그 갉아먹은 당 지지율이 모든 후보의 지지율을 다 갉아먹는 이런 게 지금 민주당 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진영의 간판 대통령과 이쪽 진영의 간판 이재명이 너무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이거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 망했다고 봐야죠. 민주당 망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삽질하는 건 감사할 따름이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